안녕하십니까. 공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윤영혁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견인할 후보가 누군지 고민할 때인데요. 공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공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공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갈 적임자가 누구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 의제는 공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선정했으며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미리 결정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참여한 후보자들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공영민 후보입니다. 다음은 기호 4번 무소속 송귀근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론 진행 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각 후보자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과 관련해 후보자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과 이에 대한 보충 질문과 답변 이어가는 시간 마련했고요. 상호 토론을 통해 서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주도권 토론 이어집니다. 각 질문과 답변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차단되니 주어진 시간 안에 발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보들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고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공영민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공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공군수 후보 기호 1번 공영민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못 먹고 못 입고 못 사는 서름도 압니다. 그 서름이 지금의 공영민을 만들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도 알려주었습니다. 내 고향 공이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제가 공군수에 출마한 이유입니다. 저 공영민 내 고향 고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군수가 되고자 합니다. 진정한 변화 발전을 반드시 약속합니다. 군민을 하늘처럼 받들고 편가르기 없는 군민 통합의 군수, 경제 군수가 되어 고흥에 터잡고 사는 군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도시로 떠났던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고흥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제 고흥도 전문성을 가진 대기업 CEO 마인드를 가진 리더가 필요합니다. 소통하는 군수, 공감하는 군수, 능력 있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4번 무소속 송귀근 후보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공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군수 후보 기호 4번 송귀근입니다. 민선 7기 4년이 지났지만 우리 정치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가짜와 불공정이 가득한 뉴스만 보게 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국민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줄 세우기와 편가르기만 가득합니다. 언제까지 이래야만 합니까? 저 송귀근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국민만 바라봅니다. 눈치를 봐야 할 정당도 국회의원도 없습니다. 송귀근은 무소속입니다.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열정적으로 뛰겠습니다. 지난 4년간 고흥의 역사를 새로 쓴다는 각오로 고흥 발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고흥을 더욱 발전시키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고흥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사업들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기에는 4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대규모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새로 구상하는 고흥발전 프로젝트를 군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완성시키려면 4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고흥발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매사에 남을 헐뜯고 비난만 하는 사람은 군수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군수는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고흥구민 여러분께서는 매 눈초리로 오늘의 토론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공통 질문 후 후보자 보충 질문을 받는 시간인데요. 먼저 공군이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 두 후보자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후에는 후보자 간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 주고받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은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공군은 하위 등급인 4등급을 받았습니다.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고 지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행정력을 확보하기 위한 후보자의 보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먼저 송기군 후보자 답변 듣겠습니다. 공군은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7.49점으로 4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종합점수가 10점 만점에 7.49점인데 2013년 이후로 가장 좋은 점수입니다. 이 3등급과는 겨우 0.1점 차이로 한 단계를 올라가지 못해서 매우 아쉽습니다. 민선 7기 첫 2년은 민선 6기 때 쌓인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가 나중에 드러남에 따라서 청렴도가 낮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작년부터는 청렴도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적어도 2등급 내지 3등급으로 상향될 걸로 전망을 합니다. 민선 7기 들어서 청렴을 공직자들에게 강조하면서 매년 교육을 여러 번 시켰습니다. 또 민원인들에게는 민원 처리 만족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청렴 해피골을 실시했고 청렴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매월 청렴데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레드이스라고 무기명 신고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이 직원들의 인식 변화가 단기간에 개선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큽니다. 또 지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사랑방 간담회를 하고 들녘 간담회를 하면서 현장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해결해주는 이런 소통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아주 칭찬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어서 공영민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청렴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어야 합니다. 송 후보께서는 민선 6기까지는 청렴도가 항상 최하위였다. 그렇지만 작년에 우리 공군의 청렴도는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일단 한 단계 상향했다고 KBS 시사초점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답변하는 것, 제 2013년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민선 6기 청렴도가 최하위였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자료를 보면 청렴도 등급평가는 20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공군은 2015년까지 3등급에서 5등급 사이 평가를 받았고 2016년에는 민선 7기가 시작된 2018, 2019, 2020년까지 연속 5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렴도 향상은 현재의 상황을 거짓이 아닌 진실을 직시하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군수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고 상위 등급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후보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각 후보자 답변에서 서로 궁금한 점을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민 후보자가 송기근 후보자께 보충 질문해 주시죠. 아까 2013년 이후에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연도별 점수를 갖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면은 2015년에는 종합청렴도가 몇 등급이었습니까? 4등급이었습니다. 그러면 똑같는데요. 이 점수가 2015년은 4등이면 7.32점입니다. 이게 2013년에는 다른 지역과 예, 다른 좋습니다. 지역과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2013년에는 몇 등급이었어요? 예, 자 답변 1분 30초 해주십시오. 2013년. 공 후보께서는 제가 이 자료에 근거해서 진실을 얘기하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10점 만점에 2013년 이후 최고 점수인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선 7기 들어와서 아까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솔선수범합니다.
아마 국민들이나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송기근 군수가 과연 청렴한지 안 한지. 이 조직 문화를 제가 끊을 수 있죠. 아니요. 지금 저희가 규칙상 30초, 1분 30초를 좀 지켜주십시오. 예.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공무원 민선 7개 406명을 승진시켰지만 단돈 1원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청렴을 인정해 주셔야죠. 제가 청렴하지 않다는 근거 있으면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30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질문입니다. 이에 송 후보께서 제가 자료에 근거하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는데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측정 이렇게 결과 나온 자료가 있거든요. 그게 2010년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3년에는 종합 청렴도 평가가 3등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4등급을 받아가지고 2013년 이게 가장 좋은 점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틀리잖아요. 자료에 예. 근거해서 제가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답변 1분 30초 해주십시오. 2014년부터 등급이 5등급이었습니다. 2014년은 제가 군수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전직 군수 때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 쭉 나쁘게 오다가 그나마 작년에 4등급으로 올라갔고 점수로 치면 4등급이지만 3등급과 0.1점 차이기 때문에 거의 뭐 3등급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예,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치고 이제 송기근 후보께서 공영민 후보께 보충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영민 후보께서는 청렴도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사실 청렴도는 군수의 청렴도와 직원들의 청렴도가 혼합된 것입니다. 이 직원들의 청렴도를 하루아침에 높이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청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1,200명입니다. 사실 군수가 청렴도 높이기 위해서 매년 교육을 시키고 강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예, 질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질문은 못 해주셨는데 1분 30초 답변 시간에 반론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송 후보께서 2021년 공무원 청렴도 내부 청렴도 인사 분야가 10점 만점에서 9.23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9개 항목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며 인사 분야는 인사권자의 군수 업무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업무다. 이렇게 작년 말 임용식 수여식에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이야기를 직원들의 들어보세요. 청렴도도 이야기를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네, 이야기를 들어보시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군수가 하는 이 인사 분야만 군수 업무고 나머지 그러면은 9개 항목은 군수가 책임질 업무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는데 그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뜻이 이 아닙니다. 모든 업무가 10개 항목 다가 군수가 책임지고 군수가 솔선수범하고 군수가 모든 것을 잘해야만이 모범을 보여야만이 이 등급을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질 않지 않습니까? 물론 전체가 다 군수 책임도 있습니다. 네. 군수 책임이 아니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항목 중에서 군수가 가장 예. 관계가 좋습니다. 깊은 그런데- 것이 인사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인사 분야 가지고 내가 잘한 거고 직원들은 못했다. 이걸 직원들 강조하기 못했다 때문에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예, 직원들 못했다고 알겠습니다. 말한 적이 예, 없어요. 알았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하실 부분이 좀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고흥과 요수로 있는 백리 섬섬길이 개통되면서 고흥을 찾는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섬 개발 방향과 그에 어울리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고흥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산업 육성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공영민 후보자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고흥 군수가 되면은 고흥 관광 1천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남해안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서 20조 5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 고흥은 대단히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천만 관광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고흥을 전라남도 남해안 관광 거점 도시로 육성하고 섬의 역사와 주민의 삶을 담은 이야기거리를 발굴해서 관광 자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또 녹동 거금권에는 거금대교 스카이워크를 설치하고 영남 파령권에는 남열 해수욕장에
서핑 랜드마크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고흥만에는 무인기 체험시설, 나라도에는 우주체험센터 내에 무중력 체험실 등을 설치해서 고흥을 찾는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놀아도 재미있고 또 오고 싶은 도시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송기근 후보자 답변 듣겠습니다. 우리 고흥에는 230개의 섬이 있습니다. 이 섬들은 각각 특색이 있고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명품 섬들입니다. 또 요즘은 섬 관광이 아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의 민간 정원 1호인 쑥섬은 자연 생태공원으로 만들고 또 전라남도가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한 연흥도는 예술이 흐르는 섬으로,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우도는 웰리스 노을 공원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광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고흥에 와서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와서 보고 먹고 자고 가면서 돈을 쓰게 하는 관광이 중요합니다. 이 관광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권역별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녹동 금산권역에는 녹동항에 마리나항을 건설해서 요트나 레저 보트를 탈 수 있도록 하고, 금산에는 전리도 해전 승첩지 관광 생태공원을 조성을 할 겁니다. 나로도권역에는 나로도항에 화러 건강 거리를 만들고 봉리산 편백숲 힐링 산책로를 만들 겁니다. 또 북부권에는 아까 말씀드린 남양 우도 노을 전망공원, 능가사 주변에 향돈 먹거리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대형 프로젝트도 필요합니다. 5천억 규모의 고흥예술랜드 관광단지를 초기에 착공을 하고 20억 원 미술관, 휴양 내정 시설이 들어설 1,000억 원 규모의 레저 단지도 조성할 답변 계획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관광 활성화에 대한 두 후보자 답변 들었는데요.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상호 간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근 후보자께서 공영민 후보자께 보충 질문해 주시죠. 아까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22년에 이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만들겠다고 선포한 것인데, 제 걸 보고 베낀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계획 중에 거금대교 야경을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영민 후보자께서 답변. 예. 송기근 후보가 2019년에 이 관광 1천만 계획 발표한 거 아니에요? 2022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확실히 자기가 한 걸 연도를 모르면 안 되죠. 내가 2020년이라고 한 적 없는데요. 그러면 언제 발표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2020년입니다. 2019년이 맞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고흥여수연료연두계가 2020년 2월에 개통이 됐는데, 그 개통을 계기로 1,000만 명 시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래 좋습니다. 2019년에 그렇게 계획을 발표를 해서 추진한 게 지금 우리 고흥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인근 순천은 순천만 정원, 여수는 여수 밤바다, 이렇게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네, 제가 지금 거금대교 여수 순천을 왔다가 잠깐만 제가 지금 내가 좀 질문할 시간인데요. 내가 질문할 시간. 예. 일단 답변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먼저 답변하시고 제가 하고 다시 있어요, 지금. 예,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거금대교 야경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왜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지금 주세요. 거금대교 야경을 제가 이야기한 게 없기 때문에. 아니, 아까 거금대교. 예, 지금 저 20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단 거금대교 답변. 스카이워크라고 그랬지. 확실히 듣고 스카이워크, 이야기를 스카이워크라고 이야기. 그럼 스카이워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거금대교 스카이워크는 바다 위에 걷는 것처럼 느낌을 갖는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그 위를 걸으면서 즐기게 하겠다 이겁니다. 예, 답변 시간이 다 됐고요. 공영민 후보자께서 이번에는 송기근 후보자께 보충 질문할 차례입니다. 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걸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 여수 이런 데가 관광객이 여수, 순천을 왔다가 우리 고흥을 거치지 않고 그냥 올라갑니다. 지금 그게 우리 고흥의 관광 현실인데, 우리 고흥은 관광과 관련해서 지금 특별하게 각인된 게 하나도 없다. 지난 4년간 고흥 관광을 위해서 한 게 무엇이 있는지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이게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죠. 예, 보충 질문에 대해서 송기근 후보자께서 보충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고흥 관광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없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신 모양이고, 특히 공예술랜드라고 5천억짜리 아주 대형 프로젝트를 작년 11월에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천억짜리 예술랜드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거기는 타워형 호텔, 20초로 골프장, 컨벤션 센터, 풀빌라, 뭐 이런 많은 시설들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수목원과 미술관, 휴양 레저 시설이 들어설 1,000억 원 규모의 휴양 레저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대기업과 이미 협의를 해서 토지 매입을 하고 있고, 토지 매입이 한 60% 정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죄송합니다. 지금 송 후보 답변 시간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 우리 공은 정말 관광의 획기적인 그런 전환점을 맞이할 겁니다. 이런 걸 다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군수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답변 끝나신 거죠. 좀 부족한 부분은 이후 주도권 토론에서 다시 한번 좀 질문들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있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다른 후보에게 주제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주도권을 쥔 토론자가 총 8분 동안 토론을 이끌 수 있는데요. 다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발언 시간은 질문 30초, 답변 1분 30초로 제한합니다. 이후 보충 질문과 또 보충 답변 시간이 더 주어지니까 진행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 주제로 진행되는 주도권 토론입니다만 비방이나 공격성 질문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송기근 후보자 질의로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공영민 후보는 우리 공을 10년 후에 10만 도시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가? 이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죠. 예. 10만 인구를 10년 후에 늘리는 비전을 그 비전을 두고 그거를 추진할 여러 가지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우리가 제가 네.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양시 일단 1분 30초가 주어졌고요. 주어진 질문 시간을 좀 충분하게 활용하시고 또 주어진 답변 시간을 또 충분하게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로 질문 조금 더 그럼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 답변을 다 하신 거죠. 공영민 후보께서 10만과 관련해서 인구 10만 대책 지금 아까 여쭤보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지금 답변을 안 했는데. 예. 그러면은 아까 1분 한 10초 정도 남았는데 지금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자, 10만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10년 후에 인구 10만 이상의 더 큰 인구를 비전으로 두고 그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인구 10만 비전입니다. 우선 우리 고흥에 항공우주 클러스터 산업단지 유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흥에 농수축산물, 특산물입니다. 이런 것들 브랜드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광, 아까 이야기를 드렸는데 관광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까 MOU 체결한 거 하나 가지고 5천억 규모의 이 예술랜드를 유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지금 관광객이 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투자 유치와 그다음에 관광 인프라 구축, 우리 고흥의 농특수산물 융복합화, 그다음에 브랜드화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은 인구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충분히 2010년에는 인구 10만 이상의 더 큰 인구군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다 하신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이에 대해서 30초간 보충 질문하시면 됩니다. 광양시 인구가 광양제철이 준공된 이후에 광양제철과 연관기업 50개입니다. 광양제철 플러스 연관기업 50개, 51개 기업의 종업원이 10,000명입니다. 광양시 인구가 광양제철이 준공되기 전 12만에서 현재 15만입니다. 3만 늘어났는데 27년이 걸렸습니다. 광양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인적 물적 자원이 어려운 우리 공이 과연 신망이 가능하냐? 저는 그 실현 가능성을 묻는 겁니다. 예. 공영민 후보자 보충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제가 아까 우주항공 클러스터 산업단지, 우리 발사체 산업단지는 충분히 우리한테 올 수가 있거든요. 이 산업단지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미국의 휴스턴 도시화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처럼 충분히 우리도 인구 10,000명 이상의 그런 도시를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간 발사체 기업들을 유치를 하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유치해서 그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은 충분히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안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는 우리 고흥을 이 큰 운군을 이끌어갈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들 예를 들면은 뭐 대학 병원 그 병원 베이비붐 세대가 이쪽으로 우리 오게 하려면 가장 원하는 게 지금 병원 시설, 의료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대학 병원급 이런 것도 가서 우리 고흥에 유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가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에 이런 의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귀총 기여를 전부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우리한테 유치하고 이렇게 되면 인구 10만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서 송기근 후보자 주도권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다른 주제로 공영민 후보자께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가 저희가 규칙이 이 다양한 주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못다한 질문 아쉽지만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해 주시죠. 예, 공영민 후보가 고흥에 내려온 이후로 항상 강조한 것이 기재부에서 23년 근무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거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 후보는 아마 예산부서에는 별로 근무를 하지 않고 물가부서, 총무부서, 뭐 과장도 홍보 담당관, 홍보과장 하나였죠. 이 예산은 기재부가 준 게 아닙니다. 농림부, 복지부, 국토부, 행안부 이런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가 시군 예산을 주는데 기재부에서는 주지 않습니다. 예, 질문 시간 다 됐습니다. 공영민 후보자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죠. 예, 이제 하도 이제 기재부 근무한 경력 가지고도 이제 시비를 거시는 것 같는데 우리 시비가 아니라 물어본 겁니다. 좋습니다. 그 이야기 답변을 들어주셔야지. 우리 기재부의 독특한 조직 문화를 몰라서 그리고 기재부에 근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기재부는 선후배 간에 서로 이끌어주고 이렇게 배려해주는 독특한 조직의 문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갖다가 나쁘게는 이제 모피아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우리 어디에 근무했건 순환 보직을 하기 때문에 그 기재부 직원들은 항상 기재부 직원으로서 직원이 그러고 많지가 않습니다. 한 600명 정도가 서로 똘똘 뭉쳐서 선배 후배 간에 끌어주기 때문에 우리 기재부만큼 근무한 경력을 가지면은 정부 예산을 확보할 능력이 되는 곳이 없다. 제가 실제 제주 가서 그걸 해봤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뭘 말씀하셨죠? 그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재부 경력 가지고 그런 것까지 시비를 거는 거는 그건 잘못된 질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다 하신 거죠? 예. 송 후보자께서 보충 질문 시비가 30초 해주시면 아니고 됩니다.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농축산인은 도움을 받으려면 농업축산과로 갑니다. 어업인은 해양수산과로 갑니다. 도로나 뭐 농로 개설을 하면 건설과로 갑니다. 기획실로 가지 않습니다. 기재부는 우리 군청으로 치면은 기획실과 같은 곳입니다. 각 부처의 예산을 총액을 배정을 해주고 각 부처에서 예산이 들어오면은 삭감을 한다든지 하지 사업을 신규로 올린다든지 정액한다든지 할 때는 해당 부처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재부는 총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예, 질문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서 그 각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기재부에서 그 예산을 총괄만 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나 사고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 정부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기재부에서 다른 그 예산 처리라고 그러죠. 7, 8월 달이 되면은 다른 지역의 시장 군수는 복도에 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산 한 푼 받아가려고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자료를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고흥군수는 한 번도 아마 안 가보셨는 것 같아요. 기재부가 자주 예산을 갑니다. 총괄하고 기재부에서 모든 거를 이렇게 예산을 줄 건가 아닐 건가를 결정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분이 군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아주 의문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물어봐도 어떤 시장 군수에게 물어봐도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다른 부처에서 다 편성한다. 그거는 총괄해서 거기서 예산을 줄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에 올리면 국회에서는 심의할 뿐이지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잖아요. 그걸 잘 아는 우리 송후보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은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답변 다 하신 거죠? 예, 답변 시간 끝났습니다. 지금 송기근 후보자 주도권 토론은 이걸로 끝났고요. 이어서 동일한 방식으로 공영민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 진행되겠습니다. 공영민 후보자 질의 시작해 주시죠. 네, 우리 송 후보 지난 토론에서 녹취록 유출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불법으로 진행한 휴대폰 포렌식을 녹음한 내용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녹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했기 때문에 포렌식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의학사전에는 포렌식은 각종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기법이라 질문 정의되어 시간이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송기근 후보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우선 아까 그 기재부 관련해서 기재부가 아무 권한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예산 지금 편성은 해당 부처에서 질문에 짜가지고 대해서 기재부에 답을 보내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재부는 쟁점되는 사업 몇 개 정도만 심의를 한 겁니다. 제가 지금 예. 질문한 거에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그 일반적인 포렌식은 휴대폰을 가져와가지고 그 휴대폰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감사팀에서는 간부의 시간에 녹음을 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내용을 본 게 아닙니다. 있느냐 없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포렌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전문가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포렌식 일반적인 포렌식은 휴대폰을 가져와가지고 통째로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예, 그리고 지금 자꾸 지난번 토론 때부터 이 뭐 휴대폰 불법 이걸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간부의 내용을 녹취해가지고 몰래 언론에 유출해서 어떤 악의적인 목적으로 활용했다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간부회입니다, 간부회. 이 공영민 후보께서는 그런 공무원을 칭찬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벌을 주겠습니까? 그게 참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예, 질문을 드린 답변 거고 끝나신 거고 예, 보충 질문해 주시죠. 아니 지금 자꾸 그 포렌식의 정의를 제가 의학사전에 있는 정확히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아니다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수사기관에서 불법 휴대폰 포렌식 사건에 대해서 공무원 2명에게 벌금형의 기소유예 범죄 사실을 통지했는데 송 후보께서 수사기관의 결정을 그럼 부인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수사기관의 결정을 예. 존중합니다. 예, 지금 질문 30초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송기근 후보자께서 1분 30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의 결정을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다음 인사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이고 저 후보자님 질문 내용으로 보면은 존중하냐 안 하냐 이것만 물었는데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간부의 내용을 녹취한 군청 간부가 그걸 외부에 유출해서 이 악의적으로 활용했다.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의 기본으로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께나 또 이 향후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는데 제가 그 당시 촛불 발언이 딱 2, 3초 정도 한 거입니다. 딱 한마디. 사실 저도 그 말 해놓고 저도 기억이 없어서 제가 간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내가 촛불 발언 했느냐 했더니 간부들도 아니 못 들었다고 그럴 정도로
집단 비론을 잘 계속 처리하자고 듣고 있어야 계속 얘기하는 질문 과정에 시간, 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예, 들으셔야 됩니다. 이 집단 비론을 잘 처리하자고 계속 얘기하는 과정에 무심결에 말이 좀 헛나와가지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순체라고 해야 될까 본인도 모르게 여수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말 실수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걸 가지고 군설하겠다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문제를 삼거나 지적을 하는 것은 과연 공영민 후보가 군설하면 어떻게 예, 했을까? 답변 시간 다 됐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예. 공영민 후보자 주도권 이어가는데 이번에는 다른 주제로 송기군 후보께 네.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했던 거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송 후보는 공무원 폭행 사건이 몇 번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질문 다 하신 건가요? 지금 30초 시간인데 지금 10초 정도밖에 안 제가 남았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3번입니다. 근데 이게 세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질문 끝난 걸로 알고 답변 1분 30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필요하면은 공 후보께서 말씀하세요. 제가 굳이 그걸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 2021년 아니, 잠깐만요. 11월 그러면 지금 1분 아니, 30초를 다 제가 세가지고 설명을 아니, 잠깐만요. 저희 공 후보께서는 질문 30초고 답변 1분 30초는 지금 송 후보께 주어져 있으니까 예, 답변 안 이 하시겠다고. 민간인이 공무원을 폭행했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뭐 공무원이든 아니든 사람이 폭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야만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말로 해야 되고 상대방을 이해 설득시켜야 되는 것이지 폭행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민간인들이 공무원을 폭행했다. 이런 것은 정말 누가 물어봐도 잘못된 겁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몇 번씩 있는지 저도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하도 친절해라, 면회될 때 잘해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요즘은 공무원이 갑이 아니라 을입니다, 을. 그래서 민간인들이 공직자를 폭행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끝나신 네, 거죠? 각각 이제 한 번의 질문과 답변을 들었고요. 이번에는 보충 질의와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공 후보께서 30초간 보충 질의해 주시죠. 아까 그 3명의 공직자가 토 세력부터 폭행을 당할 때마다 노조에서는 군에 공통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 재발 방지대책 세워달라, 제발. 그리고 그런데도 군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조와의 대화 조례에 정한 위원회 개최도 한 번도 없습니다. 이래도 공무원 노조와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혼자 생각 아닙니까? 예, 답변하시죠. 1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로 관련 조례를 개정을 했고 또 일정 부분은 군에서 뭐 변호사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줬고 해서 나름대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개인 간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뭐 그런 걸 일일이 뒤에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튼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데 민간이 폭행하면서 그 민간이 잘못한 겁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그냥 민간인이 화를 냈다 모르지만 얘기 들어보면은 공무원은 별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 참 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좀 소양 교육을 의사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한 1,200명 되다 보니까 사실 군수 입장에서는 일일이 그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앞으로도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재발 방지에서 더 강한 우리 군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사건은 제가 군수직 업무가 정지되고 밖에 나와 있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를 공식적으로 안 받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소신 있게 주도권 토론 이끌어 주신 두 후보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회적 공통 질문 후 후보자 보충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진행한 대로 사회자가 후보자 모두에게 공통 질문 드리겠고요. 이어서 각 한 번씩 후보자의 보충 질문과 답변 듣겠습니다. 그럼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군은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귀농, 귀촌,
귀여 정책 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귀농, 귀촌, 기여인의 유치에서 벗어나서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군의 귀농, 귀촌, 귀여 정책 내실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순서에 따라서 공영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지난 4년간 공군은 인구가 4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매년 1,000여 명씩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2030 청년들도 2천 명이나 공을 떠났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인구 6만이 무너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게 송기근 후보 임기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송기근 후보는 지난 4년간 인구 감소 제로와 인구 유입의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저는 공군을 귀농귀촌 베이비붐 세대로 붐비게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조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1,6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 61%가 귀농귀촌을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10명 중에 4명이 전라남도에 귀농귀촌하고 싶어합니다. 저는 이 베이비붐 세대가 공군에 귀농귀촌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원팀이 돼서 공군을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많이 귀촌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예, 답변 끝나신 거죠. 이번에는 송기근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똑같이 1분 30초입니다. 예, 공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매년 1,000명 정도씩이 줍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돌아가신 건 참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인구 죽은 것이 송기근 군수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 전 모든 군수들 임기 중에도 30년 동안 줄었습니다. 그나마 송기근 군수는 인구 정책과를 만들어서 50여 개의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민선 7기 4년 동안 6,001명이 고흥으로 귀농귀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우리 고흥을 귀농귀촌 1번지라고 부릅니다. 농림부 통계청이 공동으로 조사한 자료에 하면은 2020년에 우리 고흥군이 귀농인 1위였고 또 지금도 많은 도시민들이 고흥으로 오기 위해서 문진하고 또 고흥에서 살아보기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국회의원과 원팀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국회의원이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정책으로 도시민들이 고흥으로 오게끔 유도하고 또 많이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내 사랑 고흥 기금 100억을 이미 조성해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귀촌하신 분들이 고흥이 가장 귀농귀촌하기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에 예, 답변 시간 다 폄하지를 됐습니다. 말기 바랍니다. 예, 두 후보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답변 내용과 관련해서 후보자 상호 간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근 후보자께서 공영민 후보자께 먼저 보충 질문해 주시죠. 예,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에 이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시치료 공간도 마련해주고 또 귀농귀촌 행보학교도 만들고 공공주택 100호도 지금 건축할 계획으로 있고 이 여러 가지 분야에 자금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 공영민 후보께서는 어떤 새로운 인구 정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영민 후보자 보충 답변해 주시죠. 아까 우선 답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고령 인구가 많아서 사망 인구가 자연 감소가 많아서 인구가 이렇게 1,000여 명씩 감소한 걸로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구 변화 추이 모르고 계십니까? 2021년에 사망도 있고 전출도 지금 있죠, 당연히. 답변 들으시죠. 아니 전입을 2021년에 인구가 62,762명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때 자연 사망 인구가 1,090명이었어요. 그리고 전입 전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전입이 5,106명이에요. 그리고 전출이 5,248명입니다. 그러면 전입보다 전출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송기근 후보께서는 그동안에 여러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실 때 계속 포도 몇만한 인구가 늘어났다. 인구 유입, 인구 정책과를 들고 기농 기촌 정책을 잘 추진해서 유입 인구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지 유출 인구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끝나신 거죠? 예. 예, 이번에는 반대로 공영민 후보자가 송기근 후보자께 보충 질문할 차례입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저는 기농기촌 기여정책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에 있는 수산어촌진흥공단 고흥에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소속 군수 후보가 600조 국가 예산에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질문 시간 다 됐습니다. 답변 1분 30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부 예산을 확보할 때 사실 무소속이 아주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군수에 당선되니까 대통령도 민주당, 도지사도 민주당인데 고흥 군수는 민주당이 아니니까 예산을 별로 못 가져올 것이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중앙에서는 시장 군수 예산 확보를 하면 어느 당이냐고 물어본 사람 없습니다. 정책의 내용이 얼마나 타당하냐, 시급성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아주 합리적인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자꾸 끌고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역량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니까 국회의원을 믿고 의지하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처럼 비춰져서 참 썩 듣기에 좋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군수가 군수로서 정책을 펼쳐가려면 소신껏 국회의원과 관계없이 소신껏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지 자꾸 뭐 도지사 무슨 당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역량이 그만큼 부족하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뭐 전출 관계를 제가 전출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전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직이 6천 명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감소는 더 많았을 것이다. 이런 취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시간 다 됐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로 지역 경제의 타격이 매우 심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 상권의 침체가 오랜 기간 이어져옴에 따라서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양 대책도 필요해지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의 핏줄이라 불리는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는 송기근 후보가 먼저 답변하시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전통시장은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정비와 환경 개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민선 7기에 들어와서 76억 원을 투입을 해서 전통시장 비가림 시설을 한다든지 환경 개선 사업을 해서 이 국민들이 장보기 편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또 전남 최초로 농어촌 버스 안에 도우미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장에 갈 때 버스 타고 내리기도 힘드는데 짐을 들고 버스를 타기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짐을 들어주고 승차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 고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고흥사랑 상품권을 2020년부터 도입을 해가지고 작년까지 340억을 발행을 해서 고흥에서만 사용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지역경제가 침체된 것을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뭐 전통시장 장호 임차료라든지 또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이런 것을 감경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또 국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전통시장 접근성이 좋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시장에 가고 쇼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가 있기 때문에 많은 주차장을 만들어서 편리하게 도와주었고 국민들로부터도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공영민 후보자 답변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 녹동에는 일명 장어거리, 지역 특화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읍에는
지역 특화 거리가 없습니다. 저는 고흥에도 전통시장 주변 공간을 활용한 지역 특화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흥 천변 주변에 고흥의 전통주를 맛볼 수 있는 주막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또 청년들과 상인들이 고흥에 내려와서 오래된 건물을 개조하도록 지원하고 건물 옥상을 활용한 루프트탑 음식점도 만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고흥 천면의 아름다운 풍경,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맥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마실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젊은 청년, 관광객들이 놀러 밥을 먹고 놀고 잠도 자고 갈 수 있게 해야 고흥 전통시장 소비도 늘어나고 상인들의 소득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새로운 고흥의 지역 특화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전통시장에는 기본적으로 관광버스 1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고흥 분들만의 전통시장 활용 가지고는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 주변에 관광버스 1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답변 그렇게 시간 다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두 후보자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공영민 후보자, 송기근 후보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 고흥 분들만의 이용하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과연 되겠느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하는데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셨는지 그동안에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관광버스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녹동시장은 버스가 충분히 주차가 가능합니다. 고흥시장은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 만한 땅이 없기 때문에 못 만든 것이지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관광버스 10대를 주차하도록 한다고 아까 했는데 어디에다 만들 것인지 좀 나중에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흥 천변에 맥주를 마시는 이런 자리, 사실 남계 어울마당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 건너편에 거기에 소공원도 만들고 이 작은 공연할 수 있는 무대도 만들고 맥주나 막걸리를 마실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고 해서 지금 이미 사업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 내용을 좀 모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주변에 구도심을 중심으로 도시 재생사업 200억짜리 공모사업을 국토부에서 유치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끝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녹동시장, 공시장, 과역시장, 동강시장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환경 개선을 많이 해서 동강시장 같은 경우는 비가 와도 얼마든지 안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 시장에 오신 분들로부터 참 큰 박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돼야만 지역경제도 산다. 답변 시간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송기근 후보자가 공영민 후보자께 보충 질문할 차례입니다. 질문해 주시죠. 아까 그 관광버스 10대 주차를 하게 해야 되겠다.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흥시장 주변에 과연 어디에다가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어떤 대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낡은 건물을 개조해서 지붕에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런 것도 지금 고흥 시내에 있는 읍내에 있는 그 주택들이 과연 그런 게 어느 정도 가능한지 조사를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그 관광버스 주차장을 전통시장 주변에 만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데 대안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안을 찾아야죠.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남계천이나 이런데 복개는 안 되지만은 가까이 투명 강화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해서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어디다 만드냐 이겁니다. 예, 답변 들으시죠. 남계천에다 만드는 거죠. 그 위에
복개는 안 되니까 조그만 뭐 3분의 1 복개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투명하게 만들어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차 공간을 만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 옥상에 루프탑 음식점, 이거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밑에 지하에 이런 데 가서 차를 마시거나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이 옥상 위에 넓은 공간에서 그 밑에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맥주 한 잔을 마시거나 또는 그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낭만을 즐기는 이런 젊은 세대들의 그 세태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줘야 우리 전통시장 살아날 수 있다. 예, 답변 시간 다 됐습니다. 두 후보자 활발한 토론 이어왔는데요. 이제는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만 남아 있습니다. 바로 마무리 연설인데요. 마무리 연설은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유권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먼저 공영민 후보께서 시작하시는데 답변 마무리 발언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오늘 후보자 토론회 보시고 국민 여러분께서 누가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고흥군수가 되어야 하는지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축구도 월드컵에서 잘해야 감독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군수도 4년을 잘했어야 국민들이 군수 한 번 더 하라고 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공영민 지난 8년 동안 고흥 군민과 동거동락하면서 고흥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30년 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고흥을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절박하게 겸손하게 고흥을 살릴 준비를 해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사랑하는 고흥과 국민을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저 공영민을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송기근 후보의 마무리 연설이 있겠습니다. 1분입니다.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정책을 꼼꼼히 준비한 후보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실현 가능성 없는 허황된 얘기만 하는 이 후보의 차이 잘 보셨습니까? 이번 군수선거는 고흥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난 30년간 고흥의 지방 권력을 독점하며 패거리 정치를 해온 특정 정당 후보를 원하십니까? 지난 4년간 고흥을 변화시킨 참신한 인물 송기근 후보를 원하십니까? 고흥 국민들께서는 정당보다는 인물을 보고 검증된 실력과 중앙 인맥이 탄탄한 후보를 군수로 선택해 주시라 믿습니다. 저 송기근을 한 번 더 고흥 군수로 당선시켜 주신다면 민선 8기 4년간 5조 원 예산 시대를 완성해서 고흥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겠습니다. 고흥 발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기호 4번 송기근을 한 번 더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후보자의 마무리 연설을 끝으로 토론의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진지하게 의견 개진해 주신 두 후보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아마 지금보다 더 나은 지역을 만들자는 후보자들의 고민은 같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정책으로 더 나은 우리 지역을 만들어갈 것인가는 바로 유권자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토론회가 여러분의 표심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6.1 지방선거 공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